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흙 속의 알이라고 불리는 토라는 예로부터 명절 음식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라는 배변 활동을 촉진해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토 안에 들어있는 뮤신은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토란을 고르기 위해서는 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머리 부분이 푸른색을 띠지 않으며 껍질은 촉촉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처리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안전처리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산업화의 어두운 면도 함께 가져와야 했습니다. 환경오염이 전 지구를 덮치게 된 것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형태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약 42만 9,128톤에서 2020년 약 54만 872톤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관련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의무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선정 과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와 폐기물 배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년 스타트업으로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폐기물 거래에 입찰 방식을 도입한 B2B 서비스 앱을 개발하여서 출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환경을 이롭게 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강연우 대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일까요? 일찍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폐기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고 복잡한 기존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아이템을 기획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폐기물 안전처리 플랫폼은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중에 산업활동 중에 생긴 폐기물인 산업폐기물 시장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발생부터 불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 투기, 복잡한 처리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관리 체계가 미비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메인 화면에서 신규 폐기물 등록하기를 클릭한 후 배출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폐기물을 배출할 장소를 기재한 후 폐기물 사진을 등록하고요. 폐기물의 견적 방식과 방문 마감일을 선택하면 된다는데요. 수거업체에서는 플랫폼에 올라온 폐기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택하여 폐기물 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수거업체가 자동 선정되면 폐기물 배출자와 선정업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요. 특히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설정하면 그 지역에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폐기물 확인부터 낙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2020년 5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특화된 서비스로 불법 폐기물 근절에 앞장서며 데이터와 온라인 거래를 접목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을 통해 배출자는 서비스 이용료 없이 합리적인 비용과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실시간 폐기물 상태 확인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처리 과정을 보여준과 동시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방지합니다. 수거처리 업체는 전국에 배출자 정보를 제공받아 홍보할 수 있어 영업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의 양과 탄소 배출량 등 환경 기여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스마트한 폐기물 안전처리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폐기물을 처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다른 가운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 맞춤형 치료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의학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의 수명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현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바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영역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개인 건강과 질병에 맞춰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전 세계 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만드는데요. 근골격 질환 환자분들이 지금까지의 현대 의료 시스템 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기술을 이용해서 좀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치료 접근성을 높여주고 보다 개인화된 치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다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윤찬 대표가 설립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새로운 기술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 재활 운동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한다는데요.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 10년 정도 이제 환자를 봐왔는데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재활, 운동치료 부분이 지난 10년간 환자분들이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의 발전도 그 1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매일 해야 하는 운동치료, 재활에 대해서 매일 병원에 와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 장소적인 제약이 따르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핵심 인력들을 채용해왔다는데요. 각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은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AI 비전 부분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또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획팀이 있고 또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메디컬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 솔루션은 재활 운동치료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크게 의료진용 웹과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는데요. 이곳과 계약된 병원 소속의 의료진은 면허번호와 소속 정보로 인증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요. 이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처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이곳에서 미리 구축해둔 근거 기반의 운동 동작 3,000여 개와 치료 프로그램 100여 개를 쉽게 검색, 구성할 수 있다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그냥 구독만 하면은 그 의료진이 처방만 해주면 앱에서 바로 시연이 되고 그걸 그냥 보고 매일매일 본인이 해야 될 운동 치료를 수행하면은 그 데이터를 그리고 수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증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그 프로토콜만 수행을 해주면은 그 결과를 의료진이 또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보다 더 밀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치료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은 재활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통해 운동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올 하반기에 이제 여러 박람회들과 학회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알리는 것을 일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솔루션의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것도 여러 병원들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그런 시스템 내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좀 확장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밥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순대, 돼지국밥과 조개, 짬뽕 등 다양한 요리를 접목한 퓨전 국밥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짧아진 고용 불안 시대 속에서 청년층부터 중년층까지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업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데요. 초반에 호기롭게 창업에 도전했다가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창업 시장에서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과 다양해지는 창업 종류로 인한 비용 부담 가중이 발생하여 자영업자들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요즘 외식 창업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메뉴가 바로 국밥이라고 합니다. 국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으로 특성상 계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별되지 않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대구에 위치한 한 국밥 전문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성 가득한 국밥을 제공하는 곳으로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선한 재료와 항치 가루를 사용하여 칼로리가 낮은 맑은 육수입니다. 기존 국밥과 달리 색다른 식재료를 사용하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일상적으로 먹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루 3끼 식사 중 가장 의미 있는 한 끼 식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국밥집은 낡고 허름하다는 틀을 과감히 깬 매장으로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국밥에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접목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톤 배경으로 깔끔하게 꾸미고 와인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감각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구현해 고객들이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추억과 트렌드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맛있게 먹었던 돼지국밥의 추억을 떠올리며 창업을 하였고, 시중의 국밥과는 트렌드함이라는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국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만의 특별한 맛을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돼지국밥 등장이요. 누린내가 전혀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살코기가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밥의 영원한 단짝인 깍두기와 고추볶음 등 기본 반찬도 제공되기 때문에 훌륭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 국밥들은 되게 조금 껄쭉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선호하진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먹어보니까 진짜 국물이 맑고 되게 깔끔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국밥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저희 국밥에는 옛날 항실에서 사용했던 항칠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실 가루는 혈관 속 각종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향암 효과가 뛰어난 약재일 뿐 아니라 돼지고기의 잡내와 텁텁함을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향신료입니다. 저희 브랜드만의 비법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맑고 깔끔한 맛의 육수는 냄새와 맛에 민감한 어린이와 여성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돼지국밥과 순대국밥 외에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2가지가 있다는데요. 조개가 듬뿍 들어간 돼지국밥 같은 경우 해물탕처럼 뽀얀 국물이 특징으로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짬뽕 돼지국밥은 황칠나무 육수에 불향 가득한 짬뽕 국물과 돼지고기의 조합으로 탄생한 메뉴로 새우와 조개, 버섯을 비롯해 당면까지 들어있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칼칼한 것도 먹고 싶고 담백한 것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편 이곳에서는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레시피를 연구했으며 예비 창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저희 브랜드에서는 창업 절차를 최대한 간편화하고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가맹점 교육을 통해 저희 브랜드만의 고유한 맛과 경영 방식을 전수할 것입니다. 둘째, 새롭게 개발되는 메뉴와 간편한 레시피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마케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온 국밥. 만약 국밥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맛과 품질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국밥 메뉴를 선보이며 창업자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까지 하는 국밥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코로나19로 공간 대여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 전용 공간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어린이 공간으로는 키즈 카페와 키즈 풀빌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 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불황에 허덕이는 다른 산업과 달리 성장을 이어가는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키즈 산업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지만 가구당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 가계 소득은 풍성해진 편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내 아이에게 훌륭한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가 키즈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아용품과 키즈 콘텐츠 등 아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 큰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키즈 놀이공간으로 이제는 그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서비스도 차별화되었다고 합니다. 모래놀이, 베이킹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생일에는 파티도 열어주고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 키즈 카페도 생겼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년간의 노하우와 섬세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키즈 전용 공간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키즈 관련 사업으로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키즈 풀빌라, 키즈 수영장, 실내 놀이터, 키즈 파티룸 등을 전국적으로 도맡아 시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직 구성원과의 굳건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공간 창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키즈 전용 공간을 제작할 때 인테리어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제작 문의가 들어오면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한 후 이후 별도의 미팅을 통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1차적으로 설명하며 디자인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콘셉트, 디자인, 구상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인 가이드가 잡히면 그것을 토대로 3D 디자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성을 가진 디자이너가 직접 3D 도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물과 가깝게 만들어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도면을 전달하고 컨펌을 받고 수정 보완으로 진행됩니다. 시공 전 3D 디자인은 완공 인테리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어 전체적인 가이드를 잡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즉 시각화가 되고 클라이언트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수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시공 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그동안 키즈 카페부터 실내 수영장, 키즈 파티룸,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키즈 전용 공간을 시공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키즈 풀빌라 같은 경우 아이가 있는 가정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이 중심의 풀빌라로 아이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어른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낮은 물 높이의 안전한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실내 정글짐 같은 경우에는 KC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시설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놀이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어른들이 식사와 휴식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세이프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시공하며 단순 시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직영점으로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키즈 워터룸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마다 섹션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기구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실내 수영장뿐 아니라 실내 놀이터도 제작하면서 흥미와 놀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거나 트램펄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더위를 식힐 때는 실내 수영장으로 풍덩 들어가 놀 수 있도록 시공 중입니다.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게 워터슬라이드와 워터 물레방아로 물놀이의 재미를 한층 더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과 물놀이 후 편안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이에겐 놀이를, 부모에겐 휴식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키즈 전용 공간. 앞으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창조해내길 기대해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 분야를 진행하여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힘들었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놀거리와 새로운 놀이 공간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가운데 자기주도 학습 방법과 개별 맞춤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대변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수학에 대한 학습을 포기하는 수포자라고 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높은 수학 성적을 요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더라도 수학 성적이 나쁘다면 상위권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한 번 손을 놓으면 다시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 결국엔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라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식 반복과 연습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고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학원을 설립하기 전 개인과외와 소수정예 공부방을 운영하며 교육계열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며 쌓았던 그때의 경험은 지금 학원의 수업 방식에 귀중한 토대가 되었지만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 환경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은 자기주도 학습이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학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적 향상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재수생과 검정고시 준비 학생까지 전 학년에 아울러 수학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곳. 초등부는 기초 연산을, 중등부와 고등부는 내신을 비롯해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 그리고 질문 케어와 오답풀이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무작위로 반배치를 하는 것이 아닌
입학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공부 성향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레벨별로 반을 구성하여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개념을 배우면 그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연습이 꼭 필요한데요. 요즘은 선행학습이 성행하다 보니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개념만 외우고 간단한 문제풀이 정도로 한 학기 진도를 나간 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복습하는 방식이 흔히 자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진정한 수학학습은 개념을 이해한 뒤 그 개념을 이용한 여러 유형을 익히고 연습해 최종적으로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경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통해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한 강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학원만의 가치관을 고수해 학생들을 수학의 정도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을 병행하며 각자의 장단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맞춤 수업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수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학습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책임하에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도 담임 선생님이 문제의 레벨과 양의 조절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힘들어하는 편이기도 하고 수학에 자신감도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로 문제 푸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고 그걸 맞췄을 때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의 경우에는 물어보면 자세하게 풀이를 써주셔서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성향에 따라 수학 공부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익히는 단계에서부터 받아들이는 학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생이라면 본인이 어떤 성향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공부법이나 문제집 활용법 등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질문의 최종 종착점이 수학은 암기 과목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초반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민감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공부 방향과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을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데요. 이때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며 결론을 내린 학업 성취도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면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선행학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 가장 중요한 키는 학생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사가 10번 강의하는 것보다 학생이 한 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지만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며 질문하지 않으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학 성적은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수학 포기자가 되지 말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본업 외에 부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충분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본업 하나만으로는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직장인 대부분이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한다는데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부업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수입원을 늘리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엔잡러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엔잡러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엔잡러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직장인 부업으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나 문서 교정, 리서치 요원 등 시도할 수 있는 업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언제 어디서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재택근무 방식의 투잡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초기 비용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플랫폼을 선보여 엔잡러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설립한 법인 사업자로 총 10명의 임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저희 사이트는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회원수는 약 1,600명 정도이며 연령대는 30대가 전체 비율의 47%로 가장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CPA 광고를 진행한다는데요. CPA란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타깃이 되는 소비자가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동이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광고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CPA는 과금되는 방식일 뿐이며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매체에 맞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주와 사이트, 블로그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마케터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제휴 마케팅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CPA 마케팅 플랫폼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특정 플랫폼이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광고비 미지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광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광고주의 의견만으로 불법 광고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CPA 마케팅을 통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더군요. 주위에 저처럼 CPA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들도 광고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바꿔야겠다는 마음에 회사를 설립해 재택근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플랫폼은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우선 플랫폼에서 파트너로 회원 가입을 한 후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의 캠페인 코드를 생성합니다. 각 회원의 고유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링크가 생성되면 이 링크를 블로그나 사이트 등 홍보물 내에 적용하면 되는데요. 홍보물을 방문한 고객이 해당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상담이 완료되었을 때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초보자 가이드를 수정 보완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CPA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도 저희 회사만의 광고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CPA 마케팅과 광고주의 사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며 상품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제작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란 고객이 내 제품을 경험하기 이전에 고객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 제품을 설명하고 잠재 고객의 전환을 유도하는 페이지인데요. 랜딩 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이 유입된 후 전환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을 전달해서 이탈 없이 방문자의 반응을 이끌 수 있도록 마케팅에 최적화된 랜딩 페이지와 배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할당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플랫폼에서 신규로 활동한 회원분들이 첫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본인들이 홍보한 글을 보고 소비자가 생겼다면 엄청 신기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접근이 쉬운 블로그로 시작해서 다양한 매체와 홍보를 점점 확대하며 수익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관리비나 트래픽 사용 명목으로 광고 유지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분들도 저희를 이제 오랫동안 믿고 이용해 주시고 회원분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광고의 아이템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육아 중이라 집에서 간단하게 부업을 하고 싶거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에서 간편하게 부업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플랫폼을 통해 부수입을 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광고주와 회원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고주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회원 중심의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는 CPA 광고뿐만 아니라 설치형, 클릭형, 구매형 등 다양한 광고가 있는데 향후 이 모든 광고 시장에서 저희 재택근무 플랫폼을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누수인데요. 누수는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넘어서 부식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체계적인 시공 계획을 토대로 방수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집이나 상가 등 다양한 곳에서 누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누수란 일반적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랫집에 물이 새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이곳을 운영하는 임성욱 원장. 며칠 전부터 지하 계단과 내벽에서 물이 떨어져 방수 전문 업체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다년간의 기술과 방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방수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방수가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랙이 가고 거리로 물이 들어가면서 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방수 작업을 할 때 번거로운 철거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방수 작업 시 특허받은 방수공법을 통해 철거 공사 없이 빠른 시간 내로 작업을 진행한다는데요. 특허공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방수주입제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방수주입제를 채운다고 합니다. 네, 저희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수제는 약알칼리성의 친환경 물질로 점성이 낮아 주입 시에 미세한 크랙까지 침투가 용이하며 수분 내에 경화되므로 고탄성의 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성 대응을 하면서 반영구적인 차수 능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수주입제를 통한 공사로 방수층을 재생하면서 폐기물 발생이나 소음 없이 누수를 막는다는데요. 비가 오면은 다른 업체에서는 작업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비가 와도 공사를 해 주셨고 또 비가 왔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철거 작업을 하지 않고 소음이나 분진이 없어서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방수 전문가들을 통한 방수 작업으로 의뢰인들이 누수 걱정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돕는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30년 경력의 방수 전문 업체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가운데서도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도 많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약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전문 건설 면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방수를 위한 2개의 특별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독자적인 특수공법과 30년간의 방수 노하우를 통해 책임 방수 작업을 실현하고 있는 이곳.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누수 해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누수가 일어났을 때부터 마지막에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은 누수로 인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앞선 기술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방수업체에 의뢰하여 누수를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현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에 방수주입제를 통한 시공이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방수층이 손상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방수주입제를 통한 시공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누수 문제가 오래 지속되어 왔거나 또는 균열이 심한 곳, 그리고 이 방수층을 복구하는 공사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방수주입제를 통한 방수 시공이 매우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곳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크게 고객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2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불편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생겼을 때 누수 탐지 업체도 불러야 하고 방수공사 업체도 불러야 하고 또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도 따로 불러야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저희 회사에서는 어느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한 명의 현장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 담당자를 통해서 누수 탐지부터 방수공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랫집 피해 복구까지 한 명의 담당자와 소통을 함으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방수공사 자체의 불편함인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닥을 철거한 뒤에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시일도 오래 걸릴 뿐더러 가정집은 매우 많은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여러 날 동안 일을 못하다 보니 가져오는 매출의 하락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방수층을 철거 없이 복구해 줄 수 있는 공법으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매우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현재 전국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전국의 모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누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끝내실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중을 지탱하며 움직임도 많은 무릎 관절은 그만큼 노화도 빠른데요. 요즘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르게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은 바로 체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무릎이라고 합니다. 뼈와 근육, 힘줄, 인대, 연골로 구성된 무릎 관절은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체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 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뻣뻣하거나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무릎은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윗뼈와 아랫뼈에 얇고 미끈한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두 뼈는 전방, 후방, 양쪽 측부에 인대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연골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타이어같이 질긴 구조물이 있는데 내측과 외측에 반틈씩 반달 모양으로 받치고 있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인대가 끊어져 무릎이 흔들거리거나 연골판이 찢어져 쿠션 역할을 잃게 되면 연골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닳거나 찢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이 선행되며 이를 토대로 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문진과 촉진 등 이학적 검사가 진행된다는데요. 그러나 연골 문제나 근육, 힘줄 등 주변 조직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MRI 촬영이나 관절 내시경 검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으며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시행되는 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관절경을 통해 손상된 인대를 재건하거나 찢어진 연골판을 절제, 봉합하거나 파열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중기에는 안쪽 또는 바깥쪽의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괜찮은 타이어 쪽으로 체중을 옮기는 절골술, 뼈를 자르는 수술과 동시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여 내 무릎을 고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펑크난 바퀴만 새 것으로 바꾸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말기에 이르면 전체를 다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 또 전치환술을 시행한 관절이 고장나게 되면 재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닳아 없어진 상태라면 손상된 무릎 관절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전치환수를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새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통증 면에서는 뛰어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걷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인공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원래 무릎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불편합니다. 특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처럼 무릎을 구부려 힘을 주는 동작에서 무릎의 피로도가 높아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물의 수명 혹은 감염 문제 등이 환자의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흔히 앓는 질환 중 하나인 관절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관절염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조훈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크게 외상과 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상은 크게 다쳐서 연골이 자체적으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된 부위에서 연쇄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퍼지면 주변 연골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행이 가속화되고 점점점 외상성 관절염이 올 수 있죠. 다음으로 퇴행은 반복적인 활동, 이런 것에 의해서 연골이 닳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쪼그리고 앉는 이런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에서 가장 중요한 무릎의 구조물은 연골판 후각부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무릎 뒤쪽에 붙어주는 부분이 후각부입니다. 50, 60대 여성의 경우에 갑자기 무릎 뒤에서 퍽 하는 느낌이 난다던가 뒤쪽 무릎이 당겨서 MRI 찍어보고 연골판 후각부가 터져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터진 경우에는 무릎 전체에 연골판에 쿠션 작용을 하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그때부터는 연골과 연골이 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 인공관절 수술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 전체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교정축을 계산을 하고 그만큼 뼈를 잘라서 벌려주면서 쇠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무게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절골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골 부분을 노출해서 그 연골을 잘 정리하고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제대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주는 것을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은 무엇보다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시행했을 때 감염이라든지 수명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요. 내 인대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구부리고 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하기 전까지 통증을 줄여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술 전후에 그리고 수술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또 무릎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취미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등산의 첫걸음은 배낭을 잘 꾸리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배낭을 꾸릴 때 침낭이나 옷가지 등 가벼운 물건은 배낭의 아래에 넣고 취사도구처럼 무거운 물건은 배낭의 윗부분에 넣어야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배낭에 덮개 주머니나 외부 주머니에 넣어야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